아버지, 제 신장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80살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50년 동안 기다린 복수의 첫 번째 카드를 던진 순간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에 혈관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한 문장을 위해 모든 인생을 걸었거든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연습한 대사였죠. 저는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5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지만 틀렸더라고요. 저는 예비 부품이었던 거예요. 언젠가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창고에 보관해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복수의 무기들이었어요.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자신의 사형 선고서를 본 것처럼. 1974년 3월 22일 박은희 출생신고서입니다.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그리고 바로 3일 후 같은 아이의 고아원 위탁 서류죠.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비웃음이었죠. 어쩔 수 없었다고요. 72시간 만에 아이를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나요? 기억이 떠올랐어요. 5살 때의 그 처참한 순간이 고아원 마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소풍을 갔거든요. 저만 덩그러니 남았죠. 수녀님, 제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원장 수녀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은희야, 부모님은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하늘나라라고요? 거짓말이었죠. 부모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죽은 것보다 못한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날 밤 창문 너머 하늘을 보며 울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만 혼자예요? 멍청한 아이였어요. 자신을 탓하고 있었으니까. 7살의 천사 같은 부부에게 입양됐어요. 김 씨 부부는 저를 친딸보다 더 아껴주셨죠. 은희야, 엄마가 내 진짜 엄마란다. 슬픈 생각은 하지 마. 하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를 버린 사람들의 얼굴이,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복수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찾으면 똑같이 버려버리고 싶었죠. 성인이 되자마자 찾기 시작했어요. 출생신고서부터 병원 기록까지 뒤졌죠. 사설탐정에게 수천만 원을 줬어요. 찾으면 뭘 하실 건가요? 탐정이 물었어요. 물어볼 거예요. 왜 저를 버렸는지. 그리고 복수하겠다는 말은 삼켰어요. 30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분노가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어요. 그런데 2년 전, 기적 같은 전화가 왔어요. 박은희 씨죠? 당신을 찾는 분이 계십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누구요? 친아버지라고 하시는데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급한 일. 그 순간 직감했어요. 뭔가 필요해서 찾은 거구나. 어떤 급한 일인가요?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말씀하신다고요. 병원이라고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첫 만남에서 모든 걸 확신했어요.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봤거든요. 투석 기계, 산소 마스크, 온갖 의료 장비들을. 당신이 은희인가? 50년 만에 첫 마디였어요. 반가움도 미안함도 없었죠. 그냥 확인하는 거였어요. 내가 찾던 물건이 맞나 하고. 네, 박은희입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해서가 아니었죠. 안도해서였어요. 드디어 구원자를 찾았다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요? 너를 버린 것.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노로. 그게 다예요? 50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은 건 안 미안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더 큰 죄악감이 있다는 걸 아시니까. 그날 밤 간병인에게 물어봤어요. 환자분이 무슨 병이에요? 말기 신부전이요.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 중에 적합한 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모든 게 명확해진 순간이었죠. 저를 찾은 이유. 50년 동안 존재조차 잊고 살다가 갑자기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찾은 이유. 딸이 그리워서가 아니었어요. 딸의 신장이 간절해서였죠.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미친 사람처럼 웃었죠. 아, 이제야 제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50년 만에. 그래서 결심했어요.
조건을 걸어야겠다고. 공짜로 내줄 생각은 없었거든요.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조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 속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1974년 3월 25일 새벽 4시, 찬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성심고아원 현관 앞에 놓인 바구니 안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그게 저였어요. 우유 한 병, 기저귀 3개. 마치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물건처럼 그냥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쪽지도 없었어요. 이름표도 없었고요. 저는 그냥 아기였어요. 이름조차 없는. 원장 수녀님이 말씀하셨대요. 제가 얼마나 작고 약했는지. 죽을 뻔했다고. 아,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그럼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5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고아원 마당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를 갔거든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저만 혼자일까요? 수녀님, 제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가슴이 미어지도록 간절하게. 은희야, 부모님은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원장 수녀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짓말을 하셨어요. 하늘나라라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비웃음이었죠. 그날 밤 창문 너머 별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저만 혼자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바보 같은 아이였어요. 버림받은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고 있었으니까. 눈물이 말라버릴 때까지 울었어요. 5살 아이가 혼자서. 온몸이 부르르 떨렸죠. 7살 봄이었어요. 은희야, 너를 데려갈 부모님이 오셨단다. 수녀님이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드디어 저도 부모님이 생기는 거구나.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기쁨으로 원장실에 들어갔을 때 중년 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안녕, 은희야. 이제부터 우리가 내 진짜 부모란다. 양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이게 꿈일까요? 정말 저에게도 가족이 생긴 걸까요? 우리 집에 가고 싶니? 양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물으셨어요. 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기쁨의 웃음이었죠. 양어머니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제가 아프면 밤새 간병해 주시고, 제가 상 받으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고, 은희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너야. 매일 밤 재워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그 행복에도 균열이 있었어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했거든요. 양부모님과 하나도 안 닮았으니까. 머릿속에 의문이 자라났어요. 나는 누구일까? 어디서 왔을까? 어머니, 제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은희야,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가 내 진짜 엄마야. 양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실까요? 뭔가 숨기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궁금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은희야, 양어머니가 제 2손을 꽉 잡으셨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절대 찾으려 하지 마. 너만 다친다. 너만 다친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왜 저만 다칠까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생선 비린내가 온몸에 배었지만 참았어요.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진실을 찾기 위한 돈을. 손이 꽁꽁 얼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분노가 저를 움직이게 했거든요. 저를 버린 사람들에 대한 30년이 지났어요. 사설 탐정비로만 수천만 원을 썼죠.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병실에서 폐암 말기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죠. 은희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 친부모를 찾지 말라고 한 것. 사실은 엄마가 무서웠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무서우셨다고요? 너를 빼앗아 갈까봐, 엄마한테서 떼어놓을까봐.
양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걸. 그러시더니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은희야, 절대 친부를 찾지 말아라. 너만 다친다. 그게 양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요. 양어머니가 옳았어요. 정말로 저만 다쳤거든요. 그로부터 1년 후, 기적 같은 전화가 왔어요. 박은희 씨를 찾는 분이 계십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당신의 친아버지라고 하시는데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급한 일. 그 순간 직감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필요해서 찾은 거구나. 병원에 와서 모든 걸 알았어요. 현재로 돌아와 아버지를 똑바로 봤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던 딸을 갑자기 찾은 이유를. 분노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어요. 딸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딸의 심장이 간절해서.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양어머니 말이 맞았네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정말로 저만 다쳤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 목에 진주 목걸이, 손목에 롤렉스. 돈 냄새가 물씬 풍겼죠. 박지연. 제 배다른 동생이었어요. 아버지, 누구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 적개심이 가득했죠. 지연아, 이분이 은희야. 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은희요? 누가요? 지연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내 딸이야. 내 언니고. 언니라고요?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지연의 입에서 나온 그 비웃음 소리가. 아버지, 정신 괜찮으세요? 전 외동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외동딸이라고요? 심장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박은희입니다. 당신 언니죠.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언니라고 하지 마세요. 역겨워요. 역겨다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분노로.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아버지한테 뭘 하려는 거예요? 신장을 드리려고요. 신장을요? 지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상황을 파악한 거겠죠. 네. 아버지께서 제 신장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때서야 지연이 이해했나 봐요. 왜 제가 여기 있는지를. 설마 아버지가 당신을 찾으신 이유가. 맞아요. 신장 때문이에요. 지연이 아버지를 노려봤어요. 배신감에 찬 그런 눈빛이었죠. 아버지, 정말이에요? 50년 전에 버린 그 사람을 다시 찾으신 이유가 신장 때문이라고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래서 이런 사람을 불러들이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고요? 분노가 치솟았어요. 온몸에 핏줄이 터질 것 같았죠. 이런 사람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네, 이런 사람.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노린다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비웃음이었죠. 제가 왜 돈을 노려요? 뻔하잖아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유산을 노린다고요? 그럼 뭐 때문에 나타났어요? 5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지연이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신장을 주러 왔어요.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조건도 있다고 했으면서. 날카로운 여자였어요. 다 들었나 봐요. 조건이 뭔데요? 얼마나 달라고 할 건데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두꺼운 법무법인 봉투였죠. 첫 번째 조건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박지연 씨를 호적에서 파내세요.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호적에서 파낸다고요? 미쳤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제게만 상속하세요. 이 미친. 지연이 제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제지했죠. 지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이 보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공포가 섞인.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저를 호적에서 파내고 재산까지 다 가져가겠다는데 진정하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마지막 조건도 들어보세요. 제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유일한 자식이 저 하나뿐임을 법적으로 공증해 주세요.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뭘 하려는지 알겠어요. 아버지를 이용해서 저를 없애버리려는 거죠? 없앤다고요?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전 이미 50년 동안 없었어요. 이제 당신 차례인 거죠. 당신이 뭔데 저한테 이런 짓을 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전 평생을 아버지 딸로 살아왔어요. 45년을 효도하며 살았고요. 45년이라고요? 저는 50년을 버려진 채로 살아왔어요. 단 하루도 아버지 딸로 살아본 적 없이. 그건 당신 문제잖아요. 제 문제라고요? 분노가 폭발했어요. 갓난아기를 고아원에 버린 게 제 문제라고 하시나요? 지연이 입을 다물었어요.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을 권리를 가졌어요. 당연하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50년 동안 그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았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이런 건 너무해요. 너무하다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비웃음이었죠. 50년 만에 신장이 필요해서 딸을 찾는 건 너무하지 않고요?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은희야, 지연이한테는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요? 제가 지연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맞아요. 지연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저만 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45년 동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 사랑이 원래 저한테도 있어야 했던 건데. 그건 이제 나눠줄 때가 된 거 아닐까요?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전 아버지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50년 동안. 다른 조건으로 하면 안 돼요? 돈을 드릴게요. 얼마든지. 돈이 아니에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전 50년 동안 아버지 딸이고 싶었어요. 단 하루라도.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넌 그냥 아버지 신장의 부품일 뿐이야.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넌 그냥 아버지 신장의 부품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부품이라고요? 50년 전에 버려졌던 부품이 갑자기 필요해져서 다시 찾은 거야. 그게 다야. 심장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부품은 조용히 자기 역할만 하면 돼. 주인 행세하려고 들면 안 되고.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미친 사람처럼 웃었죠. 맞아요. 저는 부품이었어요. 50년 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예비 부품. 고마워요. 제가 지연에게 말했어요. 덕분에 확신이 섰어요. 확신이요? 네. 제 조건이 정당하다는. 저는 아버지를 봤어요. 들어보셨죠? 당신 진짜 딸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제 조건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냥 죽을지.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부품에게도 선택권은 있거든요. 그 말을 던지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온몸이 떨렸죠. 부품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부품이었구나. 50년 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너무 쉽게 저를 찾았다는 게 말이에요. 30년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찾지 못했던 저를 고작 2년 만에 찾아낸다고요? 이상했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었거든요. 복도 끝에 있는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봐야 했거든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요. 50년 만의 기적 같은 재회가. 안녕하세요. 간호사장이 저를 봤어요. 박동수 환자 보호자시죠?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궁금한 게 아니라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였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 병원에 계셨나요?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기록을 봐야
3년이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계산이 안 맞았거든요. 제가 사설 탐정을 통해 연락받은 건 2년 전인데 아버지는 3년 전부터 여기 계셨다고요? 그럼 1년 동안 뭘 하셨던 걸까요? 왜 그때는 저를 찾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제 이름으로 된 기록이 있을까요? 어떤 예감이 들었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기록이요? 간호사장이 의아해했어요. 박은이라는 이름으로요. 잠깐만요. 컴퓨터를 뒤적거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박은희님 기록이 3년 전부터 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3년 전부터요? 네. 혈액검사 기록, 건강검진 결과. 여러 가지가 있네요.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2년 전에 처음 연락받았는데요. 간호사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럴 리가. 여기 보세요. 3년 전 3월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셨네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조직적 합성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이식 준비를 위한 검사들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피를 뽑아서 검사했다는 말씀이세요? 간호사장이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제가요? 제가 언제 왔다고요? 여기 기록에. 이상하네요. 간호사장이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주소가 틀렸네요. 박은희님이 사시는 곳이 여기가 아니죠? 어디로 되어 있는데요? 부산 해운대구. 숨이 막혔어요. 그곳은 제가 양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 주소였거든요. 10년 전에 이사 간. 누가 제 이름으로 검사를 받은 거죠? 간병사장이 더 뒤져봤어요. CCTV 기록도 있네요. 확인해 볼까요? 네. 꼭 봐주세요. 몇 분 후 작은 모니터 화면에 영상이 나왔어요. 3년 전 3월, 병원 로비에 여자 한 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에요? 간호사장이 물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40대 중반, 키 160cm 정도, 검은 머리.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화면을 확대하자 얼굴이 선명해졌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사람이에요? 박지연이었어요. 제 배다른 동생이. 네. 이분이 박은희님이라고 하면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제 이름으로 검사를 받았다고요? 더 있을까요? 다른 날 기록도요? 네. 매달 오셨네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다른 날짜들. 모두 같은 사람이었어요. 박지연이. 왜 다른 사람이 제 이름으로.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찾기 전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걸. 지연이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검사를 받았다는 걸. 왜일까요? 실례지만 이분 혈액형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O형이네요. 조직적 합성 검사 결과는요. 98% 일치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완벽하다고.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났어요. 지연이가 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신장 이식 공여자 역할을. 하지만 뭔가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진짜 저를 찾게 된 거고. 간호사장님, 박지연이라는 분 아세요? 박지연님이요? 박동수님 따님 말씀이세요? 네, 물론 아죠. 자주 오시거든요. 언제부터요? 3년 전부터요. 아버님 입원하시면서 모든 게 연결됐어요. 지연이가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아버지가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자신이 기증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혹시 박지연님 혈액형 아세요? AB형이었던 것 같은데요. AB형이라고요? 아버지는 O형이실 텐데 혈액형이 안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도용한 거구나. O형인 저의 이름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언젠가 저를 찾을 계획이었던 거죠. 박지연님이 마지막에 왔을 때가 언제예요? 2년 전쯤이었나? 그 이후로는 안 오셨어요. 2년 전. 제가 연락받기 바로 직전이네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 맞다.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어떡해요?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이식 공여자로는 부적절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심장이 뛰었어요. 지연이도 신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 이름으로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거고, 진짜 저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감사해요. 간호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지연이의 계획이었다는 걸.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신장은 언니가 주게 하려고. 너무나 완벽한 계획이었죠. 아버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지연이 아버지 침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 사람한테 신장을 받으실 거예요? 지연아, 전 어떻게 돼요? 호적에서 파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제 모습을 보고는 놀랐어요. 은희야, 들어와.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지연 씨.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죠. 3년 전부터 제 이름으로 검사 받으신 거 재미있더라고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CCTV도 다 봤어요. 당신이 박은희 행세하면서 병원에 다닌 거.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무슨 얘기야? 아버지는 모르셨나요? 지연 씨가 저 대신 신장을 주려고 했던 거. 지연아, 그게 정말이야?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본인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셨죠. 그래서 진짜 저를 찾게 된 거고. 웃음이 났어요.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아버지 사랑은 혼자 독차지하고, 신장은 언니가 주게 하고. 그게 아니야. 지연이 변명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였어. 정말로. 아버지를 위해서라고요?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럼 왜 제 이름을 도용했어요? 당신 이름으로 하면 안 됐나요? 지연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혈액형이 안 맞아서죠. AB형이니까.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아, 내가 정말, 이제 아셨죠? 제가 아버지를 봤어요. 당신 진짜 딸이 얼마나 지능적인지.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제 조건,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 말을 던지고 나서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직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마지막 카드였어요. 가장 충격적이고 잔인한.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들어있었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와 지연이 동시에 저를 봤어요.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죠. 하지만 이건 꼭 보여줘야 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1974년 3월 22일. 제가 태어난 날의 병원 기록이에요. 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지 아시는 모양이었죠. 어떻게 그걸 구했어? 30년 동안 찾아다닌 보람이 있었어요. 씁쓸한 미소가 입꼬리에 걸렸어요. 이 서류 하나 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들었는지 몰라요. 출생 직후 작성된 메모가 있거든요. 읽어드릴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걸 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지만 들어야 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O형, 신장 정상, 이식 적합성 높음. 병실이 얼어붙었어요. 지연이 입을 가렸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제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심장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제 혈액형과 장기 상태가 먼저 기록됐어요. 차가운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얼마나 잔인한 현실인지. 어떤 부모가 갓난아기의 장기를 먼저 평가할까요? 이름보다 혈액형을 먼저 기록할까요? 아, 그렇구나. 저는 처음부터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장기 공급원이었던 거죠. 박은희, 여아, 3.2kg. 이게 그 다음이었어요. 은희야, 아버지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전 멈출 수 없었어요. 내 정체성보다, 내 인격보다, 내 장기가 먼저였던 거예요. 더 읽어야 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거든요. 더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향후 추적 관찰 필요. 신장 기증자로 최적. 20세 이후 이식 가능.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20세 이후 이식 가능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를 키워서 20살이 되면 신장을 가져갈 계획이. 20년간 추적한다는 게. 목소리가 잠겼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갓난아기를 보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증거가 여기 있어요. 제 눈 앞에. 계속 읽어보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궁금한 게 아니라 두려웠어요. 뭐가 더 적혀 있을지. 부모 동의하에 고아원 위탁, 추후 연락처 보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부모 동의라고요? 추후 연락처 보관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봤어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보관한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나 봐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장기 적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마치 냉장고에 음식 보관하듯이. 아니, 이건 웃음이 아니에요. 비명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1981년 7월 15일. 김 씨 부부 입양. 연락 두절. 추적 실패. 입양되면서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저를 찾을 수 없게 됐으니까. 지연이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50년이 지나서야. 맞아요. 정말 필요해져서야 다시 찾은 거예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예비부품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그런데 예비부품이 사라져버렸어요. 30년 넘게.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위험해지자 다시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필사적으로. 이 서류 어디서 구했어?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 병원 의무기록실에서요. 폐업한 산부인과였거든요. 기록들이 창고에 쌓여 있었어요. 30년 전 그 병원을 찾아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늙은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상한 아기였어. 태어나자마자 온갖 검사를 다 했거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에서야 이해가 되네요. 장기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였던 거예요. 아버지, 제가 침대에 다가갔어요. 제가 뭔지 아세요? 은희야, 전 당신의 딸이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장기 생산품이에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50년 동안 보관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려던. 지연이 흐느끼고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제가 지연을 봤어요. 당신도 공범이었잖아요. 3년 전부터 제 이름으로 검사받으면서. 그건 당신들 계획은 완벽했어요. 아버지는 아픈 척하고 지연 씨는 제 역할을 대신하고 나중에 진짜 저를 찾아서 수술하게 하고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지연 씨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계획이 틀어진 거죠. 맞아요. 지연이 고백했어요. 제 신장도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언니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저는 50년 전부터 계획된 장기였어요. 보험용 예비 신장이었죠. 이제 아시겠죠? 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제 조건이 왜 정당한지.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어요. 50년 동안 부품 취급받은 대가예요. 그 말과 함께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을 쉬고 계셨고, 지연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조건을 말할 때가 됐어요. 50년 동안 준비했던 그 순간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떨리는 게 아니라 흥분되는 거였죠. 드디어 복수할 수 있게 됐으니까.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50년 동안 빼앗긴 모든 것에 대한. 이제 제 조건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감정을 모두 죽이고 사무적으로 말했죠. 법무법인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두껍고 무거웠죠. 변호사들이 몇 달에 걸쳐 작성한 완벽한 계약서였어요. 첫 번째, 첫 장을 펼쳤어요. 박지연 씨를 호적에서 파내세요. 지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그건 너무해요. 너무하다고요. 차가운 미소가 입꼬리에 걸렸어요. 45년 동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게 너무하지 않고 50년 만에 나타난 언니를 부품이라고 부른 게 너무하지 않고 지연이 말을 못했어요. 당신은 45년 동안 박동수의 딸이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지연이는 잘못이 없어. 나만 벌해라. 벌하라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이건 벌이 아니에요. 균형을 맞추는 거죠.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지연 씨도 공범이었어요. 제가 지연을 쳐다봤어요. 3년 전부터 제 이름으로 검사받으면서 뭘 생각하셨어요? 언젠가 진짜 언니가 나타나서 신장을 줄 거라고 생각 안 하셨나요? 그건 알고 계셨죠. 분명히. 그런데 모른 척 했어요. 아버지 사랑을 놓고 싶지 않아서.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할 수 없었나 봐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제게만 상속하세요. 재산까지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부동산, 예금, 주식, 모든 것. 그럼 전 어떻게 살아요? 50년 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냉정했죠. 하지만 이게 공정한 거예요. 지연은 45년 동안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7년, 그 후로는 가난한 양부모님 밑에서 힘들게 살았고요. 이제 균형을 맞출 때가 됐어요. 마지막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유일한 자식이 저 하나뿐임을 법적으로 공증해 주세요. 유일한 자식이라고요?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네. 박지연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건 저를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고요?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어요. 전 50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이제 당신이 죽을 차례죠. 잔인한 말이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정의예요. 저는 50년 동안 박동수의 딸로 살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이제 그 권리를 되찾는 거예요. 이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시면 신장을 드리겠어요. 서류를 침대 위에 놓았어요. 거부하시면 그냥 죽으세요. 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희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다고요. 분노가 치솟았어요. 필요 없을 땐 고아원에 버려놓고 갈아 끼울 장기 필요하니 이제 와서 찾는 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동안 부품 취급한 게 심하지 않고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지연아. 아버지가 지연을 불렀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버지. 지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저를 포기하실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허무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결국 아버지에게도 저는 신장일 뿐이구나. 아버지의 딸로서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건 제 착각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병원 로비에서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오늘이 운명의 날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알게 될 날.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거부하시면 어떡하지? 정말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아니에요. 후회하면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50년 동안 저는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는 제 권리를 찾을 때예요. 박은희님?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었죠. 네. 김 변호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가방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꺼내셨어요. 호적정정 신청서, 상속 포기각서, 공증서류 모두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이 종이 몇 장이 제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십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있냐고요? 이런 질문을 받을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너무 잔인해 보이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요. 50년 동안 부품 취급받으며 산 게 어떤 기분인지. 필요해요. 꼭.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애원하셔도 흔들리면 안 돼요. 지연이가 울어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거래예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에요. 407호 병실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지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밤새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은희야.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밤새 생각해봤어.
결론은 뭐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감상적인 대화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건을 받아들이겠어.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어요. 정말로? 정말로 제 조건을 받아들이신다고요? 기쁘기보다는 허무했어요. 이렇게 쉽게 진짜 딸을 포기하시는구나. 결국 저는 아버지에게 신장일 뿐이었어요. 딸이 아니라. 하지만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한 가지만 부탁이 있어. 뭔가요? 지연이가 갈 곳이 없어. 최소한의 생활비만이라도. 안 돼요. 단칼에 거절했어요. 조건에 없었어요. 추가 협상은 없습니다.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제발. 전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고요? 냉소적인 미소가 입꼬리에 걸렸어요. 45년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잔인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지연은 아버지에게만 의존하며 살았어요. 독립할 생각도 안 하고. 그건 지연의 선택이었어요. 제 책임이 아니라. 변호사님, 서류 준비하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먼저 호적정정 신청서입니다. 아버지에게 펜을 건넸어요. 박지연을 호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손이 떨렸어요. 펜을 잡을 수가 없으셨나 봐요. 아버지, 지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불렀어요. 정말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서명하셨어요. 그 순간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지연의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5살 때 고아원에서 혼자 울던 제 모습이.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45년을 사랑받으며 살았어요. 저와는 달라요. 다음은 상속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2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모든 재산을 박은희 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망설이셨어요. 은희야, 정말 다 가져갈 거야? 네. 50년치 양육비라고 생각하세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서명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공증 서류입니다. 3번째 서류였어요. 박동수의 유일한 자녀는 박은희뿐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서류였어요. 지연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는 거였거든요. 아버지, 제가 말했어요. 이 서명을 하시면 지연 씨는 영원히 당신의 딸이 아니게 돼요. 알고 있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후회야 당연히 하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아버지가 마지막 서명을 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50년 만에 저는 박동수의 유일한 딸이 됐어요. 이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가 4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신장 이식 수술 동의서입니다. 제가 펜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이제 정말로 제 신장을 내줘야 하는 거예요. 순간 무서워졌어요. 수술이 무섭다기보다는 이게 맞는 건지 의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계약은 성사됐고 저는 약속을 지켜야 해요. 박은희라고 서명했어요.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내일 오전 8시에 수술하겠습니다. 내일이라고요? 벌써요? 준비는 오늘 밤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금식하시고.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됐거든요. 정말로 내일이면 제 신장이 아버지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평생 신장 하나로 살아야 하고요. 은희야,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거래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한 게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고맙다고 하시니까 뭔가 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거래일 뿐이에요. 신장과 인정을 바꾼 거래. 수술 잘 받으세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뒤를 돌아봤는데 지연이 쫓아나왔어요. 언니. 왜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지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봤자 소용없어요. 제발, 아버지라도 살려주세요. 수술만은 꼭 해주세요. 할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제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남남이에요. 영원히.
그리고 병원을 나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50년 동안의 한이 풀리는 날이 될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는 날이 될지도 모르죠. 궁금했어요. 수술 후에 제가 어떤 기분일지. 그 다음날 새벽 6시. 수술 전 준비를 위해 병원에 왔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정말 이게 맞는 건지. 50년의 분노를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건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복수가 끝나면 저에게 뭐가 남을까? 재산, 호적, 아니면 공허함?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면서 문득 양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은희야, 복수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단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에야 이해가 되네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깨어났을 때 아버지가 제 병실에 와 계셨어요. 많이 좋아지신 모양이었죠. 은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허무해졌어요. 50년을 기다린 순간인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아버지. 응? 후회되세요. 뭐가? 지연 씨를 잃은 거. 저 때문에.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후회. 되지. 45년을 함께 산 딸인데.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살고 싶었거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에게 저는 여전히 생명을 구해준 신장일 뿐이라는 걸. 진짜 딸이 된 게 아니라 더 값진 부품이 된 거였어요. 며칠 후 퇴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지연이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갈 곳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언니, 용서해주세요. 용서라고요? 비웃음이 나왔어요. 45년 동안 받은 사랑을 몇 마디 사과로 용서받으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전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지연이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게 복수구나.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하지만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그날 밤, 양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읽고 있었어요. 은희야, 복수를 꿈꾸지 마라. 복수는 결국 너를 더 아프게 할 뿐이다. 진정한 승리는 용서에 있다. 하지만 용서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을게.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양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할지도. 다음날 변호사를 불렀어요. 선생님, 상속받은 재산 처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기부할 거예요. 기부요? 어디에요? 성심고아원이요. 제가 자란 곳.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전부 다요? 몇십억인데. 네, 전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봤어요. 왜일까요? 돈으로는 50년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재산을 모두 가져도, 지연을 호적에서 파내도, 아버지의 유일한 딸이 되어도, 제 마음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았죠.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50년 만이었어요.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때 그 따뜻한 느낌은 그대로였어요. 은희구나. 원장 수녀님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자애로우셨죠. 수녀님, 얼마나 컸니?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역시 수녀님이셨어요. 제 마음을 한 번에 아시더라고요. 복수를 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어. 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단다. 더 깊게 할 뿐이지. 수녀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용서해야지. 용서라고요? 50년 동안 부품 취급받은 거려? 응.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져. 이해가 안 돼요. 수녀님이 웃으셨어요. 지금은 몰라도 돼.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기부 서류를 작성하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성심고아원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특히 18세가 되어서 홀로서기 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왜 18세요? 그때가 가장 무서운 나이거든요. 세상에 혼자 나가야 하는, 저처럼 아무도 없는 아이들이 세상과 맞설 힘을 길러주고 싶었어요. 복수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병원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재산 다 기부했어요. 뭐라고? 고아원에요. 장학금으로. 아버지가 어이없어 하셨어요. 왜 그런 짓을?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어요. 받은 게 뭐가 있다고. 7년 동안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넌 이제 뭘 하며 살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평화로웠거든요. 며칠 후 지연이 다시 찾아왔어요. 언니, 들었어요. 재산 다 기부하셨다고. 네. 왜 그러셨어요? 필요 없어서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차가운 대답이었지만 더 이상 지연의 삶에 관심이 없었어요. 언니, 뭐요? 정말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잠깐 생각해 봤어요. 용서. 수녀님이 하신 그 말.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지연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이제 막 깨달은 거예요. 복수는 저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묶어뒀죠.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아버지 살려주셔서. 지연이 나갔어요. 퇴원하는 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물으셨어요. 은희야, 정말 나랑 안 살 거야? 네. 왜? 저를 키워준 건 양어머니였어요. 그분이 제 진짜 부모셨거든요. 아버지 얼굴이 슬퍼졌어요. 그럼 가끔이라도 안부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 아버지를 보면 50년의 상처가 다시 아플까 봐서요. 잔인한 말이었지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저한테는 최선이에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도 미안해요. 너무 심하게 복수한 것 같아서. 아니야. 넌 잘못이 없어. 있어요. 분명히. 저는 병실을 나왔어요.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으며 생각했어요. 50년 동안 꿈꿔왔던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어요. 대신 깨달은 게 있었어요. 진정한 자유는 복수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걸. 돈과 재산은 잠시였어요. 호적과 혈연도 종이 위의 글자일 뿐이었죠. 결국 남는 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느냐였어요. 복수에 사로잡힌 사람일지, 아니면 그걸 넘어선 사람일지.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성심고아원에서 자란 바구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50년 만에 저는 진짜 자유로워졌어요.